아쉽게. 멈춥니다. 스타벅스, 쿠팡. 의외로 직원들 만족도가 높은 기업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쿠팡 직원들이 자기 처우, 그러니까 급여,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쿠팡, 라이더들도 그렇고, 그렇죠. 거기 뭐 내부에서 이제 분류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홈플러스처럼 이제 주부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자기가 한 만큼 따박따박 급여를 정확하게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일은 좀 힘들어도 그 힘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면 뭐 박스를 뭐 많이 분류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만족스러운 급여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스타벅스도 뭐 아시겠지만 전원 다 정직원이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고용되어 있는 알바들은 뭐 거의 다가 계약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편의점 알바들처럼. 근데 스타벅스는 직원들이 다 정직원이에요. 정직원입니다. 뭐 외국인들도 있고 막 그래. 얼마나 양질의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워낙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것만 보다 보니까 그냥 아침 출근 도장만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알아서 월급 주고 뭐 수억 원씩 뭐 성과급 주고 이런 회사들처럼 보이는데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일 진짜 빡세게 합니다. TSMC도 그렇고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은 직원들이 눈코 새가 없어요. 바빠가지고. 그리고 뭐 거의 뭐 공황장애 같은 거 걸리고 막 그런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억대 연봉 이상을 주고 뭐 오픈 AI라든지 뭐 마찬가지로 다들 엄청나게 일을 시키는 거죠. 뭐 우리가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무에서 유를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엄청난 노동량을 강요를 합니다. 그거를 따라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액 연봉을 받는 거지. 그냥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처럼 뽀송뽀송하게 일하면서 그리고 직무에 관련된 정확한 성과도 이렇게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약간 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몇 시간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성과를 냈냐에 따라서 성과급이 나오는 건데 대한민국은 똑같은 일을 하고 그냥 비슷한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그냥 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성과급을 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일론 머스크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에서 봤을 때 되게 웃기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너는 어떤 일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책정을 딱딱딱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급여를 주는 개념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뭐 7만 명 이상이 막 다 똑같은 성과급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기업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생산성을 뽑아내지 못하고 노동 생산성이 없는 데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뭐 삼성전자든 TSMC가 SK하이닉스가 됐든 국제 경쟁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막 되게 글로벌하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정쩡하게 관리가 돼 있는 반면에 지금 쿠팡이라든지 스타벅스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되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면서도 되게 인정을 못 받는 기업으로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하고 상당히 트러블이 돼 있는 상황이고 뭐 본인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리고 쿠팡도 뭐 어떤 대표가 인사를 청문회 참석을 안 했죠. 그럼 약간 좀 뭐 사과도 늦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지금 철퇴를 맞고 있는데
초반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경고 정도 주는 정도로 해서 가야지, 이걸 자꾸 불매운동하는 식으로 쿠팡도 불매운동하고 스타벅스도 불매운동하고 이런 거는 약간 뭐랄까요, 우리가 뭐랄까 약간 거기에 비례해서 그들의 어떤 공에 비례해서 벌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예를 들면 막 뭐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그리고 막 직원들 처우도 막 개판으로 하고, 뭐 엄청 막 규정된 시간 외에 막 일 시키고, 막 돈도 막 안 주고, 막 차라리 홈플러스처럼 막 몇 달씩 막 월급 밀려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야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 쿠팡도 막 직원들이 막 박스 막 옮기고 박스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뭐 임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또는 뭐 그러다가 뭐 죽었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겠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쿠팡이라든지 스타벅스는 그 정도 했으면 잘하는 거야. 잘하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한민국 환경이 그렇게 기업하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저라도 사실은 기업 하나 만들어서 해보라고 못할 것 같아요. 예. 그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렇게 대기업이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그 대기업이나 어떻게 보면 운영을 좀 하는 거지, 새로 나라 회사를 만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사실. 여기 하면 그 구독자분들이라든지 구독자 자식분들이 만약에 회사 만든다고, 회사 때려치고 회사 만든다고 막 하면 안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여기 어떤 부모가 요즘 같은 한국 같은 환경에서 회사 때려치고 스타트업 만든다고 하면 그거 용인하겠어요? 용인 못해. 예. 용납 못한다고.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스타트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직원들 처우를 그렇게까지 개선해주면서 어떻게 스타트업을 운영할 수가 있겠어. 응? 그리고 직원이 아니라 대부분 다 투자자로 움직여야 돼, 이제는. 직원을 고용을 못하고 다 지분 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제 부자들만 스타트업 하는 거야, 부자들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해야 스타트업이 되는 거지, 뭐 고용을 한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외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은 뭔 사람을 고용하기가 어렵고, 고용을 한다고 해도 그만큼의 처우를 해주지 못하니까 정말 처우 양극화가 생기고 급여 양극화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뭐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럼 결국은 그 중소기업을 누가 운영하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하는 기업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 뭐 쿠팡이네 뭐 이런 회사들 좀 약간 만만한 회사들한테는 너무 이렇게 막 하는데, 그 회사들도 그 회사가 직원한테 어떻게 했느냐 정도는 좀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뭐가 되지. 거기 있는 직원들도 속으로는 자기 회사가 그런 이미지가 돼 있는 것도 참 불쾌할 겁니다. 사실 쿠팡 다니던 직원들도 쿠팡 다닌다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강했고, 그리고 스타벅스도 직원들이 자부심이 되게 강한 회사예요. 그 직원이 자부심이 강한 회사인데 그 직원하고 그렇게 트러블이 됐는데 그 직원들이 과연 그 민주당 찍겠어요? 네? 그 쿠팡 사용하는 사람들도 민주당이 쿠팡 막 갈구고 그러면은 쿠팡 그 예를 들면 뭐 택배 뭐 그거 늦어지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리고 솔직히 스타벅스 가면 이 사람들이 인산이 내고 줄 서서 먹는데, 그 스타벅스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이 아무렴 민주당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갖겠냐고.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너무 이걸 길게 끌고 가는 거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스타벅스의 그 정영진도 사실 경솔한 것이 너무 길어. 오래됐어요. 뭐 웰콩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왜 그런 걸 왜 올리기를. 인스타 같은데 왜 올리고, 그렇게 장난식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우파라는 것은 그렇게 뭐 5.18 탱크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비아냥거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오히려 경영을 잘하고, 본인들이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정영진이가 우파인지 알고 있잖아. 그러면 정영진이가 오히려 수익을 많이 내고 그 회사를 번듯하게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는 것이 돼야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우파들은 뭔가 경영도 잘하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경영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내고 맨날 만지는 것마다 다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우파는 뭔가 말만 뻔지로 하고, 실제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경영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되게 웃겨지는 거야. 되게 웃겨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해지는 거야. 예. 아니, 기업 경영자가 경영을 잘하고 마이너스를 내지 않고 이랬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신세계에서 유일하게 흑자 나는 데가 지금 스타벅스잖아요. 그러니까 정용진이라는 사람이 그 멀쩡하게 잘 나가는 스타벅스까지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직히. 정용진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생각, 그 우파적인 생각은 참 좋아하는데, 제가. 그리고 뭐, 트럼프 주니어하고도 친하고 이런 부분들, 뭐, 괜찮아요. 좋아.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좌편향적인 사회에 대해서 경종을 일으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데, 지금 본인이 만들어 놓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그 기업을, 나름대로 계속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이끌어가는 신세계 그룹에서 나름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걸 잘 이끌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거기에 약간 똥물을 튀기는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정용진한테는 별로 좋은 점수는 못 줄 것 같고, 다만 이제 민주당 정권이 이 스타벅스를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이 회사를 자꾸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도 저는 정치적으로 되게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쿠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도 일자리가 얼마나 훌륭한 일자리야, 쿠팡이. 그러니까 그냥 택배가 아니잖아, 사실은. 응? 그냥 택배가 아니잖아요. 그 택배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아. 뭐 억대 연봉자도 있고 월 1,000만 원씩 이상씩 버는 사람들도 많다고. 응? 그래서 스타벅스 정직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가면서 갈궈야지.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제는 그렇게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우리를 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뭐 SK 하이닉스 그 최태원이가 하는 행동도 좀 약간 사려 깊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선진국 기준에서 봤을 때 이상한 짓거리야. 직원 몇만 명한테 균일하게 몇 억씩 성과급을 그렇게 준다는 것도 앨런 머스크라든지 해외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웃기는 짓이겠어요, 이게. 응? 아니, 그러니까 평가급을 주더라도 차등되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 걸 구분해가면서 줘야지, 이렇게 주는 것도 이게 뭐야, 공산주의다 이런 거. 응? 그런 부분도 좀 웃기는 거고, 스타벅스라든지 쿠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딜링을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미 사실은 뭐 대단한 어떤 뭐 정론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이게 스타벅스가 뭐 5.18에서 잘못했다, 불매운동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불매운동을 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정용진이라는 것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조사를 하고 그 대표이사에 대해서 처단을 하는 개념으로 가야지, 그 직원이 사실 그 회사가 그 정용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 거기 그 직원들도 있고 한데 그 직원들이 무슨 죄야? 그 경영진이라든지 그 대표이사가 잘못해서 나온 일을 왜 직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냔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원은 좀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회사라는 것이 이제는 직원 별도 이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삼성전자도 저렇게 수익 나다가 안 나버리면 직원들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도 마찬가지고, 쿠팡 김범석이가 잘못한 거를 왜 직원들이 그렇게 같이 다 도매급이 돼가지고 쿠팡이 잘못돼야 되냐고. 그러니까 홈플러스 꼴 나는 거에 잘못하면 홈플러스가 경영진이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홈플러스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어떤 실책이잖아. 그러니까 경영도 잘못했지만 직원들도 괜히 쓸데없이 막 데모하면서 정치적인 얘기하고 막 탄핵 찬성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고객들이 가기 싫은 거잖아. 거기 가면 막 이서 뛰들고 있고 이러면 내가 대접받으러 거기 갔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 대접받아가면서 뭘 하는데 막 애들 뛰두르고 있고 뭐 탄핵 찬성 이러고 있으면 그 물건 사고 싶어요, 솔직히. 약간 시건방져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건방져 보이는 거 아니야. 좀 아니 내가 그 서비스업 유통도 결국 서비스업인데 뭐 쿠팡 직원이 여기다가 막 무슨 그런 뭐 정치적인 구호 달고 다니면은 쿠팡 안 시키지 나도. 안 시켜.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서비스업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비스업에 충실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도 그렇게 직원들을 경영진이 잘못한 걸 가지고 직원들한테까지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그 매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면 스타벅스 불매운동 해가지고 이익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성과급 받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나라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익을 막 줄여가지고 그 성과급을 못 받게 하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 우리나라는 모든 기업이 다 직원들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거야. 직원들이 그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그들의 월급도 결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잘 어떻게 보면 구분해서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난다. 좀 웃기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좀 영상을 올렸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정쩡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선진국의 문턱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선진국이에요. 지금 한국은. 다만 이제 선진국이라는 것도 나름대로는 뭐가 문화적인 위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기득권이잖아, 그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선진국을 오랫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러다가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100% 선진국이다 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런 행동, 정치적인 행동, 이런 어떤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행동들이 그런 자세들이 전 세계 국민들이 봤을 때 조금 선진국스럽지 않은 것들은 하면 안 돼,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을 올렸고, 아무튼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원한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